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요즘 일 잘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처가에 숨겨진 차명 재산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근거를 좀 찾아가지고 좀 폭로를 했어요. 뭐 이제 어쨌든 이제 윤석열의 재산은 아니고 이제 그죠? 예. 김건희 씨의 어머니 이제 최은순 씨 이제 일가 차명 재산 뭐 이런 건데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의혹 제기가 약하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도 애썼기 때문에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지금 문제 제기가 하나 또 벌어졌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처가가 지금 양평에 공흥리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저 아파트 건설 특혜, 분양 특혜 뭐 이런 그래서 100억, 200억 완전 초대박을 누리게 해준 거 아니냐. 지금 요런 이제 제2의 화천대유 사건이 지금 양평에서 지금 벌어져서 경찰이 수사 중이죠. 근데 이 공흥리 일대 말고 강상면 병상리 일대에 김건희, 그러니까 최은순의 집에 차명 재산이 있는 게 아니냐. 요런 문제 제기가 또 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땅이 아니야. 내 명의로 된 땅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등기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권리가 사실상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은행에다가, 무려 12억을 대출받는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땅도 아닌데 어떻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줘. 말이 안 되잖아. 사실상 은행에서 이렇게 딱 보기에, 이거 가등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최은순 씨가 뭔가 좀, 그죠?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최은순 씨 땅이나 다름없네요.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좀 그런 흔적이 나온 겁니다. 차명재산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병산리 등기부 등본, 이거를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해갖고 찾아가지고, 2008년에 김건희 씨의 외사촌이 이 병산리에 이제 땅을 갖고 있었는데, 외사촌 땅은 외사촌 땅이어야 되잖아. 근데 김건희 씨가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등기를 설정해가지고, 뭔가 이 땅을 우리 외사촌이 나한테 매매를 예약했어요. 아직 매매를 예약한 건 아닌데, 매매를 예약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곧 제 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설득해서 가등기를 설정해가지고, 12억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최은순 씨가 또 그 외사촌 A씨와 그리고 최은순의 이제 사업 파트너죠. 이 사람 김충식 씨라고 아주 무슨 최은순이 사업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인데 2015년에 한 번 더 12억 8천만 원을 또 추가로 해당 땅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이 가등기 서류를 뭐 좀 자세하게 이제 공개는 했는데 뭐 이걸 뭐 좀 복잡하고 그래서 뭐 이걸 뭐 굳이 막 하나하나 제가 해석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핵심은 그래요. 최은순이 자기 사촌 땅 그리고 자기 그 김충식이라고 파트너, 사업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2008년에 한 번, 그리고 2015년에 또 한 번, 각각 12억씩, 12억 8천만 원씩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은순, 너 뭐야? 이거 네 땅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은행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니? 이거 네 땅 아니야?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문제의 양평 땅들이 최은순, 김건희 모녀에게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었다고 본다. 왜냐?
가등기 된 토지는 등기 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데다가 최은순 씨가 자신 명의가 아닌 그 토지를 가지고 은행에 담보 잡혀서 2차례에 걸쳐서 총 25억이나 대출받은 건 아무리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서 관리하는 건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다. 윤석열 후보가 비록 당신 직접 재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처가의 의혹에 대해서도 당신 좀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명 좀 해. 이러고 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최은순의 재산. 네.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참. 네. 그래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줄리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칠게요. 줄리와 저널리즘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줄리 이야기라기보단 줄리 의혹 제기를 대하는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널리즘적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일단 먼저 민주당의 쓴소리. 네. 왜냐? 우린 진영주의자가 아니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손혜원 전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씨의 약간 좀 외모와 관련해서, 자꾸 SNS에 글을 쓰세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요런 문제 제기는요, 적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요런 문제 제기는 그냥 대중에게 맡겨두세요. 네. 추미애 장관님, 네, 존경하는 추미애 장관님, 그리고 존경하는 손혜원 의원님, 김건희의 외모 논란은 그냥 대중에게 맡겨두시고, 네? 열린공감 TV가 문제 제기하려고 했던 그 핵심, 그거를 짚어주세요. 네. 외모 이야기를 물론 아주 안 할 수는 없죠. 성형수술을 한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네. 괜히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줍니다. 예, 또 여성 폄훼 아니냐, 여성 혐오 아니냐, 우리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린공감 TV의 보도를 그런 식으로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먹잇감을 주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외모 지적은 일반 대중에게 그냥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장관님이 안 하셔도 대중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열린공감 TV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예, 김건희가 이제 줄리가 아니냐 이 의혹을 추적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의혹 보도를 하는데 이게 결코 이 열린공감 TV가 김건희 씨의 뭐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라든지 접객 여성으로 있었다고 해서 영부인 자격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중들은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줄리에 대해서 약간 좀 그죠? 조롱 섞인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대중들의 몫인 거고 언론과 그리고 그죠? 소위 정치적 공인이신 분들은 좀 다르게 비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외모 지적하고 이런 거 성형수술 지적은 오히려 열린공감 TV의 보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손혜원 의원님, 네, 주미 장관님,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청년정의당이 이제 때는 이때다. 안 그래도 손혜원 추미애 공격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또 이런 이상한, 또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대중에 맡겨. 청년정의당 그래. 내가 당신들의 그 비판, 동의해요. 같은 생각인데 얄미워 죽겠어. 뭐냐면, 아니 정의당은 윤석열과 이 김건희 일가의 어떤 비리를 추적은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국회 정론관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밝혀냈다 하면서 윤석열 일가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고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언제 늘 나서냐면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관련 인사들이 말실수할 때만 딱 기다렸다가 때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또 잽싸게 나와가지고 비판 성명을 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봐. 부정부패를 진짜 깊이 추적해가지고 누군가의 그저 그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양평 등기부 등본 찾아가지고 지금 온갖 전수조사에서 차명재산이 있고 뭐하고 이런 거 지금 찾아내고 뭐 이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 정의당은 뭐 하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의당 의원들이 그런 문제 밝혀내가지고 정론관에 그 기자회견장 앞에 서가지고 뭐 하나라도 밝혀내서 발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노회찬 의원처럼 하나도 없어.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죠? 뭐 하나 헐뜯을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얄팍하게 이런 걸 이렇게 성명 발표한 이런 것만 잘해. 제가 그래서 정의당의 이 비판 성명이나 이런 게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얄미운 게 그거야. 이 젊은 애들이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지들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누구 이렇게 헐뜯을 때만 딱 나타나가지고 쩔쩔쩔쩔쩔쩔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것만 잘해. 그래서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뭐 오히려 화딱지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도 손혜원 의원님, 추미애 장관님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열린공감TV의 보도의 본질이 이게 아닙니다.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 지적한다고. 그런데 정의당 너희들은 도대체 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죠? 우리가 알아서 다 지적할 텐데 니들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요럴 때만 나와가지고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아이고, 니네 그러라고 국회에 우리가 보내줬냐? 그 비싼 세비를 들여가지고 좀 더 근본적인 걸 추적을 해서 좀 비판을 하세요. 니들 자료 제출 요청권도 있고 온갖 것들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국민이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가지고 좀
좀 파헤쳐서 정론관 앞에 좀 서보면 안 되겠니? 민주당은 그런 거 하고 있잖아.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너희들은 민주당을 비판하려면 민주당을 실력으로 먼저 뛰어넘으세요. 어? 하나도 실력으로 뛰어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런 거 지금 민주당 TF에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기자들이 하고 있지도 않은 것들. 자,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주말 사이에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구영식 기자가 어쨌든 열린공감TV의 보도 취지에 이제 공감을 해서 정리하는 보도를 했죠. 그 덕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이 이제 좀 많이 좀 달렸는데 이제 그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좀 화제가 됐죠. 근데 뭐 제가 이 구영식 기자가 안 그래도 회사 내에서 좀 핍박받겠다. 안 그래도 좀 걱정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보도가 어떻게 공직자 후보자 검증이냐 의문스럽다. 뭐 이런 또 보도를 또 이런 그 성명을 냈습니다. 3년차에서 10년차 오마이뉴스 기자 18명이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다. 이러면서 좀 약간 혈압 주의하시면서 잠깐 좀 보세요. 이 성명 내용인데 이 기사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술집 여자였던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었나? 아니라고.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몇 번 얘기해야 믿겠어? 술집 여자인지 아닌지 그거는 대중들이 판단할 문제고 열린공감TV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잖아.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어. 니들이야말로 오히려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니? 기자들아? 열린공감TV 기자들은 뭔가 이렇게 마초적이고 막 여성 폄훼를 하고 싶어가지고 술집 여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좀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거 퍼뜨리고 싶은 걸 거야. 아무리 아니고 아니라고 말해도 그렇잖아. 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고. 술집 여자가 왜 영부인하면 안 돼? 여러분과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술집 여자는 영부인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 여사인가요? 뭐 아무튼 그 과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말이 많더만. 영부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가 좀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라고. 물론 문화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무슨 성인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국회의원 하고 뭐 그런다던데. 아니 뭐 도덕적으로 사기치지 않았으면 된 거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술집에서 이랬거나 말거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어. 술집 여자였던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감이 아니다.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야말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쓰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제발 좀 믿어줘. 막 가스팍을 막 그냥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아니라는데 맞잖아. 뭐 동화 반복하는 거야 뭐야? 그것이 진위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 기사의 의도는 그렇게 소비되고 있지 않느냐. 어쩌라고. 그래서 대중들에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재영 기자 같은 사람이 제발 그런 식으로 외모 논평이나 과거 사생활에 대해서는 좀 논평을 좀 자제해달라고. 그거 열린공감TV를 돕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어쩌라고. 대중들이 그렇게 소비하는 게 그럼 두려우면 아예 보도도 하면 안 돼? 그럼 너희들은 과거에 신정아 사건을 왜 추적했니? 그 당시에 신정아가 막 학력 위조하고 온갖 것들 한 것들 솔직히 공적 영역에서 그런 식의 비판 보도를 했지만 대중들이 그렇게만 소비했냐? 변양균하고 연애를 했는데 어디 가서 뭐 했고
사실 뭐 그런 식의 가십거리처럼 소비됐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신정화 추적을 하지 말아야 돼? 대중들이 여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질까봐 두려워서 신정화 보도를 멈춰야 됐냐고. 어쩌라고. 그게 왜 오마이뉴스 구형식 탓이야? 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냥 후진 거지. 아유. 게다가 이 기사는 특정 직업군의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 결국 다른 매체들이 해당 보도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우리보다 덜 부지런해서 또는 덜 정의로워서일까? 멍청해서 그래. 한겨레는 멍청해서 그래. 조중동은 김건희와 한패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고, 한겨레는 페미니스트들이 이미 장악을 했어. 내가 어떤 인간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래. 에휴. 그리고 또 뭐야? 나가 해당 제보자는 줄리가 김건희다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접대받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 1인의 진술뿐. 내가 화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야,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열린공감 TV를 아예 안 보는구나. 제보자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 니들이 그럼 추가 검증을 좀 하든지. 니들은 할 생각도 솔직히 없잖아. 그래놓고 그냥 구형식 선배가 그렇게 그냥 기사 쓴 거 자체가 못마땅한 거 아니니? 그럼 니들이 추가 검증 좀 해. 열린공감 TV 전화해봐라. 바로 취재 다 도와준다, 야.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분, 안혜욱 씨가 이제 접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실명을 걸고,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파장이 커진 건 맞는데, 이 사람 한 명만 증언했습니까? 아니에요. 5명입니다, 5명. 내가 기자들이 꼭 이럴까봐, 누군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보도를 할 수 있냐, 열린공감TV 아마추어다, 내가 이런 얘기 할까봐 내가 이렇게 일부러 정리를 해놨어요. 5명입니다, 5명.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 다 하시죠? 우리는 이제 열심히 봤으니까. 이제 지난 8월에 어떤 이제 볼케이노 손님으로 왔었던 남성 제보자 기혁씨, 그리고 조남욱 회장의 이제 초대를 받아서 무슨 이제 고급 인맥들의 회장님들의 파티에 불려갔던 접객 여성 니은 씨, 모델 출신. 그리고 어떤 사채업자 아줌마 한 분이 했었잖아요. 11월 말에 자기 이제 친구가 남자 친구가 있는데 줄리한테 접대받은 걸 옆에서 봤다. 그런 거. 그리고 볼케이노에서 웨이터 했던 사람도 열린공감TV가 만났어요. 벌써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에다가 안혜욱 씨까지 해서 5명이잖아. 이렇게까지 검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한 명의 얘기만 듣고 무슨 뭐 보도를 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지랄이야. 열린공감TV를 보지도 않고 성명을 써. 오마이뉴스. 니네 이 기자들 맞니? 다른 타사 보도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죠? 보도 내용을 숙지는 하고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은 기자로서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나마 오마이뉴스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판 성명이라도 나오면서 내부 논쟁이라도 있는데요. 한겨레는 아예 내부 논쟁도 없어. 줄리 관련한 의혹 보도 정리 자체가 아예 안 하고 있다니까. 신문 가서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아예 이 세상에 아예 없는 이야기야. 한겨레 신문만 이렇게 상간벽지에서 보시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한겨레만 보시면요, 줄리 관련 논쟁은 우리 사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그나마 오마이뉴스가 이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워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그나마 여긴 시끄러워. 한겨레는 그냥 조용합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아유, 내 친정이라서 더 열통 터져 죽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게 줄리 보도가 이게 왜 이게 공직자 후보자 검증인지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이게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도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린공감TV가 이제 김건희 씨의 과거를 추적하는 이유는 김건희 씨의 온갖 고위층과의 사회적 인맥의 그 화수분 같은 시작점, 또는 종착점 자체가 조남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김건희 씨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남욱과 김건희가 도대체 무슨 관계였고 언제 어떤 식으로 만나서 뭘 해왔는지를 추적하는 건 너무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학력 그죠? 뻥튀기 논란에 있잖아요. 신정아처럼. 그것도 조남욱의 도움으로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조남욱 예전에 그 회장이 무슨 백지학원이라는 곳에 이사장을 그죠? 함께 맡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교육 쪽에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비슷한 학원가의 이사장들하고 친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림대재단을 운영하는 그 일송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윤대원 이사장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가 그 한림성심대학교에서 그죠? 그 전문대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하잖아. 별로 이렇게 미술계에서 별로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죠? 경력도 없고 숙명여대 대학원도 뭐 별로 이렇게 다니긴 했는데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나가요 다니고 했다고 친구들이 막 증언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강사로 채용을 해. 그걸 이제 발판으로 해가지고 발판을 했다기보단 그것도 경력도 막 뻥튀기 해가지고 전문대 강사인데 4년제 내가 한림대에서 강사한 거예요. 한림성심대가 아니고 한림대로 뻥튀기 해가지고 막 서일대나 이런 데에다가 뭐 자료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력서 허위 이력서 제출해가지고 막 계속 경력을 막 그죠 뻥튀기 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수직을 꾸역꾸역 했던 거 아니에요. 겸임 교수 정식 교수 말고 그게 다 조남욱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어떤 그죠 학벌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남욱이랑 김건희가 무슨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시작됐는지를 추적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학벌 그 뻥튀기만 있었습니까? 뭐 온갖 사기, 뭐 조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기도 그냥 넘어가. 어머니랑 같이 뭐 온갖 뭐 부동산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양급여 편취 사기부터 온갖 것들 하는데도 하나도 제대로 수사받지도 않고 넘어가. 그리고 또 뭐 또 이상한 그 무슨 코바나 콘텐츠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그것도 막 협찬받고 막 이런 과정에서 막 뇌물 의혹도 있고 이 사람이 왜 뇌물 의혹을 받겠어? 검찰 인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 그 김건희 씨의 온갖 그 부정의 카르텔의 시작이 조남욱과의 관계 속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럼 기자가 그럼 취재를 하다가 취재를 했는데 조남욱과의 관계가 조금 약간 가십거리가 있네. 뭐 이렇게 접객 여성으로 일했다라는 그러면 여성 인권이 폄훼될 수 있으니까 이 검증은 멈춰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됩니까? 오마이 기자들 열린공감TV 절반이라도 이 저널리즘적인 어떤 올바른 태도를 좀 본받으세요. 오마이가 그러면은 구영식 기자가 이렇게 5명도 넘치는 제보자들이 막 이제 오마이를 찾아와. 그럼 그거 보도 안 할 거냐? 이거 괜히 보도했다가 여성 폄훼 될 수 있겠네요. 아유, 그냥 돌아가세요. 이럴 겁니까? 그럼 니네 신정아 보도는 왜 했어, 과거에? 이 3년차, 이 10년차 이 기자들 아주 그냥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멍청해 죽겠어. 왜 그래?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곽동기라는 어떤 약간의 이제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페이북에 이런 글을 썼던데 이런 글이 좀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줄리설이 밝혀져야 될 5가지 이유. 그죠? 왜? 우리가 줄리에 주목하는 건
그녀가 남자들을 정말로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를 알려주는 관음적 욕구 때문이 아니다. 아니 관음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 그건 대중에 맡겨둬. 근데 열린공감TV도 그렇고 우리 같은 합리적 기자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관음적 욕구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뭐냐면 줄리설이 김건희 후보 윤석열 인생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핵이기 때문이다. 조남욱은 김건희 인맥의 뿌리. 그봐, 제가 아는 얘기 그대로 하잖아요. 김건희 같이 진짜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우리 사회 고위 인맥 카르텔의 형성이 돼가지고 온갖 막 행동들을 하고 다닌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 단순히 부자라서 그게 가능해? 그렇게 막 대단한 재벌집 회장 딸도 아닌데? 이런 데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의 도움 덕에 사회 지도층 인사와 인맥을 늘리고 결속을 다지면서 온갖 카르텔 형성이 돼가지고 부를 쌓기 시작한다고. 김건희 출세 방식이 응축된 줄리설, 출세를 향한 강한 집념, 줄리설을 부추기는 김건희의 은둔. 김건희 배우자는 그죠? 배우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는 그저 나의 거울인 거죠. 그래서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김건희는 윤석열의 아내로서 윤석열의 거울이다. 김건희를 보면 윤석열이 보인다. 그러하기에 김건희 핵심의 의혹은 그 내용에 다소 개인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관음증적 욕구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갈라치기 해가면서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검찰 고위 관리가 52살에 결혼을 했는데 상대가 누군지 면밀히 살피지도 않고 결혼을 했겠냐. 당연히 살펴봤겠지.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윤석열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있었죠. 주진우 기자처럼 인맥이 넓고 그저 윤석열 부부에게 접근 가능했던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몇 년 전에 줄리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해 온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진작에 나왔었어야 돼. 지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부터 인사청문회 아니 서울중앙지검장 그죠? 임명 당시부터 나왔었어야 되는 얘기라고.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이 진실을 은폐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지금까지 이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언론의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가 믿었던 언론인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진우 같은 사람 찾아가지 말고 열린공감TV나 허지영 기자한테 좀 제보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좀 제보 좀 하시라고. 이제 그런 가짜 기자들 이제 그만 좀 키워주세요. 아 진짜. 자. 오마이 기자들의 말도 안 되는 성명, 그리고 아예 비판 성명조차도 없이 없는 사건처럼 취급하는 한결의 경향 기자들, 둘 다 비난합니다. 자,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역시 명쾌한 허 기자. 이렇게 명쾌한 허 기자가 3년 전에 그 사고만 안 쳤어도. 네, 에휴 늘 후회는 끝이 없지만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 후회할 만한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그나마 힘을 냅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은 이제 앞으로 라이브 체계를 강화하면서 매주 월수금 오후 1시에 여러분 식사 마치고 나서 식구 땡 커피가 좀 땡길 때쯤 찾아와서 여러분과 커피 한잔 하면서 뉴스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지영 기자의 방송이 좋았다 싶은 분들은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허지영 기자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인사 방법, 요 방법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